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527년 명가정 6년 조강에 나아가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1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1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전의를 아뢰니 다시 정부 육경 한승 반윤에게 의논하라 명했다. 정광필 이 요청 심정이 의논드리기를 전일 이미 다 아뢰었기 때문에 다시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이행 이항 장순순 홍숙 김급핍 한형윤 허괭 김당 성운 한효원은 의논드리기를 성명이 이미 내렸는데 지금 또 개정하면 실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사하지 않겠다는 일로 이미 외방에 하유하고 나서 낙점하여 강경하게 한 것은 사람을 뽑는 규구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이 이렇게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대간이 아랜 것이다. 바로 회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21일 모진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금년에 흉황은 다른 해보다 배나 더합니다. 이런 때 조관들이 외방에 왕래하면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소분, 목욕, 영친, 영분 등의 이런 추성을 기한으로 우선 정지시키소서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20일에 모진 두 번째 기사 햇물이 가지고 양이가 있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기의 김포현에 지진이 있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2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2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2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백성들 가운데 병사 환자가 매우 많은데 외방은에는 전염병이 치성하니 진실로 사망자가 많을 것을 알겠다. 서울은 외방 같지는 않겠지만 어찌 사망자가 없겠는가. 부자는 시체를 매장할 수 있겠지만 빈자는 혹 시체를 유기할 우려가 있다. 생각에 이에 이르니 어찌 처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옛날 문왕이 썩은 해골을 묻어준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름다운 일로 일컬어 오고 있다. 시체를 묻어주는 것은 국전에도 실려 있으니 다시 각 도의 감사와 한승부에 효유하여 구정을 신명케 하라.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2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건관 임건이 아뢰었다. 형주와 양주는 토질이 그렇게 상반되지 않지만 성인이 이 지역에 따라 공물을 제정해서 각각 차별을 두게 했습니다. 대저 성인이 공물을 제정할 적엔 토지의 비적과 물산의 유무를 헤아려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9주 가운데 한 주만 못합니다. 중국은 토지가 광대하고 공부가 많지만 성인은 그래도 들끓만한 차이를 판별했거든. 하물며 작은 우리나라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물산은 일정하지가 않아 예전에는 생산되다가 지금은 안 되기도 하고 지금은 생산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생산되지 않았던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공납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매우 많으니 이보다 더 심한 민폐가 없습니다. 옛 사람이 3년을 농사지으면 1년 먹을 양식이 저축되고 9년을 농사지으면 3년 먹을 양식이 저축된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살펴본다면 지금의 저축은 의당 모자람이 없어야 하는데도 당장이 바닥 났습니다. 만약 남은 저축이 있다면 의당 이런 흉년엔 상공을 경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감시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인납하고 있으니 성인이 백성을 보호하던 뜻과는 너무 다릅니다. 충주시록 58권 중종 22년 2월 2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서남쪽과 동북쪽에 무지개같이 생긴 검은 운기가 가로질러 있었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24일 심리 네 번째 기사 한머리가 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백간이 동궁에 진하했다. 오늘이 바로 세자의 탄신일이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2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충청도 회인현에 전염병이 발생하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2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동지사 허경이 아래기를 근래 국가가 태평을 누린 지 오래서 군조를 쓰지 않으므로 무인들이 훈련의 절차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위 같은 일은 반드시 흉년, 풍년 든 뒤에 해야 하겠지만 군사훈련은 법칙이 있으니 의당해야 할 일입니다. 신이 본 바로는 성정조에 쓰는 군사훈련을 자주 거행했는데 만약 몸소 행행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장수를 명하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는 폐지한 지 오래서 장졸이 혁명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영사심정은 아래기를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종조의 법을 고치면 배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내금위를 5번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시비가 허술해지는 배단이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근래 흉년 때문에 고유영산이 판서로 있을 적에 공개의 비용을 줄이려고 시비가 허술해지는 배단은 우려하지 않은 채 5번을 7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불편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개설하려 했었습니다. 법이 세워진 지 오래돼서 갑자기 개혁하기 어려운 형세였으므로 지금까지 아뢰지 못했습니다. 대저 제왕의 근구는 샘애를 보살피는 손톱, 부리, 날개와 같은 것이므로 반드시 국마를 정제해야 합니다. 지금은 7번으로 나뉘었으므로 1월 안에 겨우 2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금이 군졸들 가운데 말이 없는 자가 많은가 하면 입번할 때에 임박했어야 사물을 찾아 쓰기도 하니 지극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복록을 지급하는 것은 뜻밖의 별난에 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번이 아니면 혹 물러가 시골에 있다가 입번할 때를 좀 올라오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장수의 얼굴조차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입번하는 횟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시비가 허술하니 이는 심히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지금 병조 판서를 불러 하문해 보시면 검군의 허술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옳게 여겼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2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안변에 사는 김정의 처 언금이 아들 세 쌍둥이를 낳았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남세준을 승정원 오부승지로 임명하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2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가다 시독관 황묘미 아래었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금년은 지난해보다 배는 더합니다. 그 중에도 기전 지방이 다른 지방보다 심해 백성들은 한대 한 말의 곡식도 없는 형편이니 진유라는 방도를 극력 힘써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 수령들은 각별히 구휼하는 일이 없고 위에서도 각별히 좋지 않은 방도가 없으니 백성들이 처소를 읽고 떠들게 되어서도 구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각별히 좋지 않은 것이 어떻겠습니까?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승지 남세준을 남군에게 보내어 문병하게 하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허경을 예조 판수로 남효일을 동부승지로 이임을 홍문관 부찬으로 주세붕을 박사로 최홍제를 저작으로 한두를 정자로 임명하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밤에 동북쪽 하늘에 흰 운기가 있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8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8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임추 등이 상소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치체에 아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치체가 확립되어 흔들리지 않아야만 다스리는 데 질서가 있어 혼란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왕자가 조정 위에 높이 앉아 손을 마주 잡고 있어도 교화가 바다 밖까지 행해지는 것은 무엇을 닦아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순왕의 마음으로 순왕의 정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기강을 정제하여 위미하고 나태해지지 않게 해야 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수의 관원을 두어 직무를 나눠 맡기면 모든 일이 다 제대로 시행되어 백성들이 따를 바를 알게 됩니다. 대저 임금의 마음은 하늘같이 넓고 태양같이 밝아서 항상 만물을 포용하는 큰 덕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덕을 만한 사이도 그 사이에 관여되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라야 온갖 일을 제지할 수 있고 만인의 종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등이 삼가덕건데 작상은 천하의 공기이므로 의당 어진 사람과 함께 해야지 사적으로 친한 자에게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치우친 마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늘의 뜻에 보답하고 인심을 순하게 해서 지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 사람을 기용할 때 모두가 공적인 데서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것이 하찮은 외척들도 모두 좋은 데설에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한 명단을 본 사람이라면 모두 아무가 당연히 이 직에 임명될 것이다 하는데 운명이 내리다 보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직에 임명되어 말한 바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고종궁궐에 단정히 계시지만 신명한 마음은 천지 귀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내 사람들에게 엿보임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어찌 가린 데가 없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춘추가 왕성하시고 상사가 번성하시니 궁실에 대한 생각이 한번 마음속에 싹 트면 토목공사와 사치스러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왕실의 지친이나 외척들에게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역시 형세인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임금의 은총을 받는 지위에 있으면 권세를 끼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는 이가 드뭅니다. 당금의 폐단도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한나라나 당나라 임금들이 당한 척속의 화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이 내외의 법을 엄하게 하여 밖의 말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안의 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청알의 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드부의 집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왕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내외의 한계가 확립되지 않아 공의의 근법이 행해지지 않기가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항의 무리 배들이 서로 모여 아무는 이미 내탁을 했고 또 외부도 했으니 이 사람은 관직을 얻을 것이고 이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면서 서로 자랑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이 말이 우연히 합치될 수도 있는 것으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역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안에서 성의, 정심, 수신, 재가의 도리에 혹 잘못된 점이 있고 밖으로는 사적인 유혹을 다 없애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밖의 유혹을 없애지 못하면 마음의 덕이 날로 무너지기 마련이니 마음의 덕이 날로 무너지겠는데도 국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하께서 유념하소서. 대저 임금은 재상 임명하는 것을 중히 여기고 재상은 임금 바르는 것으로 직책을 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 수거된 뒤라야 기강이 바로워지고 조정이 존엄해지는 것이며 국가의 원기가 힘 없어 무너지지 않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상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등은 삼가 살피건대 오늘날의 사세가 병을 앓는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원기가 이미 무너지면 모든 질환의 균이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진입하게 되면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세의 대신으로 있는 자가 힘을 다하여 부지하더라도 대패되어 무너지는 형세를 구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은 건의하고 옳지 않은 일은 반대할 때를 당해서 일찍이 감호와 선언으로 임금의 마음을 바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위와 규모가 이에서 거쳤으니 구차스럽게 그럭저럭 하는 사이 인심은 날로 투박해지고 국세는 날로 저하되어 끝내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일에 대해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대신에게 자문을 구한 뒤에 시행하셨으니 전하께서 묻기 좋아하는 성의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이 조정에 있으면서 큰 일과 큰 의논을 처결함에 있어 그 당당한 기상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것은 물론 한때의 시비와 곡직에 대해서도 스스로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임금의 덕을 돕고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뒤를 바라보면서 인정에 끌리게 되면 한 집안의 일도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한 나라의 일이야 말해 못합니까? 기강의 나라는 기강은 나라의 질환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강이 모두 해이해졌으니 영을 내려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첩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고 관기를 세환시키라는 영이 거듭 내렸지만 그 기한을 준행하지 않는 자가 역시 많았습니다. 이렇다면 영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인정이 해이해진 단서를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이 이미 감호를 내어 국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는데 기강마저 따라서 해이해졌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소서. 한때 교화를 일으키는 근본은 이미 이 지경이고 보면 예의 염치가 과연 절로 헌게될 수 없으면 자명한 일이고 탐욕스러운 백성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그 술책을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선비를 가르치고 배양하는 방법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선비들이 그이가 글 읽기를 고민하지 않고 오직 이애의 의거 서로 교유할 줄만 압니다. 그 사이에 혹학자가 있기도 했으나 역시 표절에 불과한 것이었고 합법적으로 공리를 취하는 자본으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쉬지 않고 연마하여 덕성을 배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을 한편으로 성균관에 올려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한편으론 관직에 올려 작업을 취득할 기반을 만들기도 합니다. 심한 사람은 권세가의 문에 드나들며 기회를 노리어 승리를 취하는 것만으로 마음을 삼기 때문에 예의와 염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 100년이 넘도록 열성들께서 배양해 온 여습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이미 과거에 급제한 자들을 살펴보건대 역시 교양을 성취하는 데는 힘을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이 정도를 얻었으면 만족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학문에 종사하지 하고 있지 않으니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는 데 있어 누구를 본받기로 삼아야 하고 본보기로 삼아야 하고 나라를 도와 정치를 빛나게 하는 데 있어 누구를 추대해야 하겠습니까? 옛날 선비는 윗사람만이 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선비 스스로도 귀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선비들은 이욕의 눈이 어두워 자신에게 귀한 것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를 배우고 이치를 따르려는 뜻은 희박해지고 구차하게 영합하여 용납되려는 마음이 생해졌습니다. 이해부터 사습의 추향은 실로 국가의 성세에 관계되는 것으로 만약 급급히 바르지 않으면 끝내는 구제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전하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소서. 대저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백성은 모름지기 갓난 아이처럼 존무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령에 임명된 자가 대부분 적격자가 아니었으므로 이런 흉년을 당해서도 끊어져 가는 목숨은 돌보지 않은 채 제멋대로 부세를 거둬들임으로써 백성들이 살점을 혹독하게 점여내고 있습니다. 추우면 옷 입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온 나라를 통틀어 계산해도 10분의 1도 못 됩니다. 땅이 물건을 생산해내는 힘에는 한정된 숫자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물건을 가꾸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절제하게 가져다 쓴다면 백성들이 가난해하지 않기를 바란들 되겠습니까? 흉년을 구제하는 영을 자주 사방에 반포했지만 봉행하고 있는 것은 거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니 먼 지방의 백성들이 어떻게 전하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9년이 많기 때문에 다 적격자를 얻을 수 없더라도 조정이 기강이 문란해지지 않아서 감사가 출적을 분명히 한다면 탐욕스러운 자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반대로 백성은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저 천하의 이천은 근원이 흐린 데에도 물주기가 맑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염치의도가 무너져 인심이 이로만 휩쓸리면 탐욕스러운 일이 조정에서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풍조가 그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장차 의지할 데가 없게 될 것이니 이는 통렬히 다스려서 만연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나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소서. 대저 만개의 일은 기강이 아니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강이 진작되려면 대신이 이를 지켜 감히 잃지 않아야 되고 대가는 이를 보조하여 사가 없게 해야 함은 물론 임금도 반드시 지극히 올바른 마음으로 위에서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마다 각자 분발하고 서로 권면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의의 기쁨과 염치의 풍속이 혁신되길 기대하지 않아도 절로 혁신될 것입니다. 대신에 모의와 대간의 규정은 서로 일체의 것으로 처음부터 둘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 대신의 의논이 대간의 말과 서로 거리가 먼 것이 많으니 신등은 그 뜻의 소재를 모르겠습니다. 또 대간이 한 말을 일체 대신들에게 의논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판별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그래야겠지만 시비와 이해가 명백하고 뚜렷한 일은 전하께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신등이 외람되이 이목의 직을 더럽히고 있으므로 보고 들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열과하여 아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성덕에 손상됨이 없고 성정에 잘못된 것이 없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런데 진언하는 바를 모두 성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장주가 들어와도 한번 훑어보고 곧바로 내리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이는 당 태종이 상서를 병풍에 써놓고 늘 열람하던 뜻과는 너무 정반대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소서.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상이 이르기를 금년의 흉황은 전고에 없던 일로서 외방과 기전 지방의 백성들 가운데 설당을 잃고 떠도는 자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지금 농사 지을 때를 당하여 종조와 농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 하며 영사 심정이 아뢰기를 옛날 한 문제는 조서를 내린 가운데 19은 농사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후세의 아름다운 일로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상의 본부가 이란의 백성을 근심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금년의 흉황은 과연 너무 심했으므로 백성들이 심한 공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당 지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려 각각 수령을 신칙하여 식량과 종자를 때에 맞춰 분급하게 함으로써 농사일의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동지사 허경은 아뢰기를 경영부사 이수철은 야인들의 호소 때문에 모물과 마피를 징리엄한 일을 말한다.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변명하고 있으니 그런 일이 과연 있었더라도 반드시 자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주문하려 한다면 부득이 먼저 아랫사람들을 형주해야만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변방 수령들이 멋대로 탐욕을 부리고 있으니 의당 끝까지 주문해서 단죄함으로써 그들의 탐욕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초사를 살펴보건대 틀림없이 야인들이 혐오감을 품고 무소한 것이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 야인들이 허소한 것 때문에 변장을 주의준다면 이는 변장이 성밑에 사는 야인들에게 제재를 받는 것이 되면 물론이고 그 뒤 폐단을 열어놓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심정이 아뢰기라. 경흥의 성밑에 사는 야인들이 3번 서울에 왔었는데 모두들 이수철에게 허물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렵지 못한 일을 한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야인들에게 크게 민심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야인들이 혐오심을 품고 호소한 것이니 역시 주문해서 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인들의 호소에 따라 변장을 죄주게 되면 변장들의 권위가 없어져 도리어 야인들에게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강원도 평강, 회양, 금성 등 고을에 눈이 한자나 되게 내렸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이유청, 우의정, 심정이 아뢰기를 전일 헌부가 상소하여 신등을 논한 지가 한 달도 못 되었는데 간원이 또 상소해서 논했습니다. 국가의 공로는 대간에 있는 것이니 신등이 감히 마음 편케 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퇴직시켜 주소서 하고 4번 하렸으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9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이문을 익힌 관원을 전쟁에 모이라 명하여 이문을 짓게 했다. 최세진, 원계채, 이찬, 이억손, 최보환 등이 합격했다. 이문은 관문의 뜻으로 중국 관리들이 상용하는 공문의 서식이다. 조선과 중국과의 문서 왕래에는 반드시 중국의 관용 문자와 백화와 일정한 서식으로 된 이문을 사용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특별히 이문을 익히는 관원을 두게 되었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1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남곤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으니 승기 남세준과 중사를 보내어 문부영하게 하라.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1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서울에 있는 조사 가운데 전함이 군무에 속했던 자와 갑사 장병 가운데 공력이 뛰어난 자로 육량궁을 쏘아 50보에 이른 자와 달림에서 쏘아 멀리 이른 자와 말 타고 활을 잘 쏘는 자와 10번 쏘아 10번 명중시킨 자를 각각 특별히 뽑아서 아뢰라. 그러면 몸소 그들의 재주를 시험 보여 각기 그 재주에 알맞게 기용하겠다. 대저 우리나라는 삼면으로 적을 받을 위치에 있으므로 무죄가 뛰어난 자를 이렇게 권장하면 사람들이 절로 격려될 것이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10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영의정 남곤의 졸기. 나이는 57세다. 전교하였다. 지금 대신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지극히 애통스럽다. 조참, 경연, 열무 등의 일을 아울러 정지하고 소찬을 올리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남곤은 문장이 대단하고 필법 또한 아름다웠다. 평생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산업을 경영하지 않았으며 재주가 뛰어나서 지론은 올바른 것 같았다. 임종할 때 평생 동안 초고를 모두 불사르고 이어 자제들에게 내가 허명으로 세상을 속였으니 너희들은 부디 이 글을 전파시켜 나의 허물을 무겁게 하지 말라 했고 또 내가 죽은 뒤에 비단으로 염습하지 말라. 평생 마음과 행실이 어긋났으니 부디 시호를 청하여 비석을 세우지 말라 했다. 병이 위급해지자 상이 중사를 보내어 죽을 뒤의 일을 물었으나 이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기묘년에 남건의 심정 등과 뜻을 얻지 못한 자들로 더불어 유감을 품고 같이 모이 몰래 신무문으로 들어가 임금의 마음을 경동시켰다. 그리하여 살림을 거의 다 귀양 보내게 했지만 그 형적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그 재주는 따를 수 없다 하겠다. 그의 말에 마음과 행실이 어긋났다 한 것은 이를 가리켜 한 말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자신의 죄를 알고 죽은 것이다. 시호는 문경이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10일 장해 다섯 번째 기사. 승지를 보내 남건의 상에 조문하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1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실을 정지하게 하고 전교하였다. 임은 제술 시험에 합격한 인원 가운데 첫째는 경온년, 안팽수의 예에 따라 가자 하라. 그 다음은 경온년, 김안국의 예에 따라 아마를 제급하고 그 다음은 각각 특별히 만든 화를 사급하라.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실을 정지하였다. 경기관찰사 홍경림이 아뢰기를 구항하는 일에 내신이 힘닿는 데까지 조처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간의 저축이 이미 바닥났으므로 구항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곡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달은 그래도 진구할 수 있겠지만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 흩어질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서 떠드는 말에는 다음 달 경창의 곡식을 받을 수 있다면 연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꼼짝없이 굶어 죽는다 한답니다. 그러니 짐작해서 분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해줘야 물어보라 하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설사 항이 세자의 말로 아뢰기를 남고는 바로 사부인이 조상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시강원의 욕속을 보내어 조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실을 정지하다. 중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래기를 근래 해마다 흉년이 따랐으므로 경창의 곡식도 거의 다 흩어지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의 저축에 바닥이 나고 있으니 각 고을 민호 전수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해서 스스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관찰사로 하여금 뽑아 보내게 하여 제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알아 전교하였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6일 개사 첫 번째 개사 한머리 가지고 양이가 있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7일 경호 첫 번째 개사 조광에 나아가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7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판중주부사 장선손에게 괴장을 하사하였다. 그 교서는 이러하다. 치사하고서 징계한 것은 본조를 잊지 않는 순수한 정성이요 고루해도 만류하는 것은 역시 두텁게 대우하는 왕가의 대의이다. 늙은 신하의 거취에 국가의 안위가 달린 것인데 어찌 나이 들었다 하여 한가히 지내려 하는가. 수고로움을 꺼려 사직하려 하지 말라. 경험본디 검소한 성품에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문장 또한 훌륭했지만 이를 숨겼고 재간 역시 대단했지만 드러나지 않았다. 누대 조정의 뱃살을 두루 역임하여 노성한 이들의 신망을 한몸에 지녔고 과인을 보좌함에 이르러서는 양사의 법도를 준수했다. 바야흐로 황발에게 계책을 물어 함께 나라를 다스리려 하는데 어찌 본디 마음을 바꾸어 면직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말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옛말을 징계하고 노성한 신하가 성심을 다했다는 서경 진서의 말을 본받으라. 특별히 괴장을 내려 높이려는 뜻을 보이노라. 경은 이미 기력이 쇠했으니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것이지만 나는 이렇게 진심을 토로해서 기에 물을 의뢰하고자 하노라. 사실은 논한다. 장춘선은 대대로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탐욕스럽고 후한무치했다. 비록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연소배와 결탁하여 권세를 공고히 하려 획책했었고 또 김안루와 투칠의 교분을 맺었다. 이런 조치를 보고 사람들이 조소하기를 그의 진타가 국가의 경중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가 이런 하사를 받는가 하였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7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7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가 졌다. 관이 있고 왼쪽에 이가 있었다. 중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옹원의 단자를 내리며 전교하여다. 오는 20일 군사훈련을 할 때 진상할 생물을 각기 갖고 경기 각골로 하여금 진배하게 했다. 그러나 금년에는 경기에 흉왕이 들어 민폐가 많을 것이니 진배하지 말게 하고 사옹원은 현재 가지고 있는 대로 적당히 쓰도록 하게 하라.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염병으로 죽은 자와 모든 제2 등의 일에 대해 외방에서는 치게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의례 서게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매우 옳지 않은 일이다. 인물의 사례에 관한 일도 큰 변괴인 것이다. 그런데 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로 만들어 있게 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니 옳지 않은 일이다. 이 뒤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아랠 수는 없더라도 수시로 서게 할 일로 회사에 말하라.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8권 중종 22년 3월 1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승지가 아뢰기를 포천주수 사비 난덕은 아비 간아지와 간통하고 마침내는 남편 개순을 살해한 주의입니다. 난덕은 능지차사 부대시에 해당되고 아비는 참부대시에 해당되는데 초복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어떻게 조처했으면 좋겠는가 하며 영사 이유청이 아뢰기를 천지 사이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의심할 여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삼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 하였다. 거창죄수 이 옥석은 동생형 옥련의 아내 세비와 간통한 자로 교우 부대시에 해당되는데 삼복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율대로 하라 하였다. 아이고. 진조실록 58권 중종이 12년 3월 20일 정료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서 무인들의 제주를 시험 보였다. 제주가 울등한 사람은 어전으로 불러 술을 하사하고 차등있게 상을 내렸다. 진조실록 58권 중종이 12년 3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햇놀이 가지고 양이와 대가 있다. 진조실록 58권 중종이 12년 3월 2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이유청 우의정 심정 우찬성 이항 좌참천 안윤덕 등이 아래기를 근래 재변이 따라 나타나고 햇무리가 져 양이까지 생겼으니 이는 반드시 조치하게 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재변을 구제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면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사정전으로 나아가 인견했다. 이 요청이 아래기를 근래 재변이 매우 많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뻗친 것이 병상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이유 없이 생겼겠습니까? 또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생기기도 하는 변이 근래 잇따랐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재상이 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등은 지극히 송구스럽습니다. 더군데 동궁에 요괴로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로 어찌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심정은 아래기를 재변에 근래 더욱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하늘이 분명하게 경계하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듣건대 세자궁에 요괴로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생각하기론 근래 재변이 이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보통으로 여겨 조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승상께서 고금의 사적을 두루 아시고 계시는 바 조종조의 일만 가지고 보더라도 동궁에 모후가 없으면 의뢰 이런 궤변이 있으니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내간의 이 이름으로 밖에서 추문하자고 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간에게 자체로 추문하여 그 사람을 색출하여 통쾌하게 다스린다면 간모가 절로 미축되어 없어져 내외가 모두 편안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동궁의 일은 안에서도 아직 못 들었는데 외관에서 먼저 들은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며 심정이 아뢰기를 기미에 관한 일은 그것이 조금만 비춰도 속히 명쾌하게 결단해서 외인으로 하여금 속 시원히 알게 해야 합니다. 일이 만약 긴급하게 된 경우에는 신등도 아뢰기가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뢰는 것입니다. 전일 세자의 생신 이래 죽은 쥐를 가져다가 사지를 찢어 불에다 지진 다음 이를 세자의 침실 창문 밖에다 매달아 놓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날 초하룻날 또 그랬다고 합니다. 세자의 외구인 윤여필이 심정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심정이 또 이유청에게 말했다. 이유청도 당초엔 아랠 뜻이 없었지만 관계되는 바가 중대했기 때문에 부득이 정원과 함께 아랜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하의 입장에서 듣기에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신등이 되풀이 생각해도 궁금해 틀림없이 간사한 사람이 있어 이런 모의를 읽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누군지 분명히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통일이 취재해야 합니다. 아니 산이 깜짝 놀라면서 이르기를 동궁에 이런 요괴스러운 일이 있었단 말인가? 즉시 주문해야겠다. 하며 이 요청이 아뢰기라. 동궁에는 시위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니 반드시 보고 들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이 일은 세자의 복을 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동티 내어 국본을 동료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이 일이 외관에 전파되었는데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세자의 측근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다 하였다. 빈청에 자전의 뜻을 내리기를 대신이 아뢰니라 나도 일찍이 들었었다. 그런데 상께서 아뢰어 주문하려 했었지만 증거가 없는 이로 국내에서 큰 옥사의 단서를 일으킬 수 없으므로 사실을 따지지 않았고 아뢰지도 않았다. 이 뜻을 알아주기 바란다 하였고 전교하기를 경등이 아뢰니로 세자궁 안에 있는 사람을 추문했더니 그의 공사가 이러했다. 공사는 골정에서 취급할 때 보임으로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 일은 과연 요괴로운 술법이므로 의당 추문해야 한다. 그러나 일이 익명서의 경우와 같고 또 술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니 어떻게 조처했으면 좋겠는가 하였다. 아이고야. 중궁했어요.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2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정부가 모두 아뢰기를 양전의 정교와 공사를 신등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기니 하니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경솔히 버려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되풀이 하문하시어 조처하소서. 이러한 요괴로운 일은 동궁을 위해 축소하는 것이 아니니 다시 명쾌히 결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이 빈청에 온 지 오래고 목격자를 바야흐로 추문하고 있다. 그러나 세자궁은 시야 밖의 외의 동산에 있고 세자궁에는 상전이 있다. 따라서 외의 동산은 많은 궁인들이 출입하고 있으니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다. 궁중에 이런 어찌 요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시기심을 품은 자가 남을 헐뜯어 모함하기 위해 한 짓일 것이다. 이 일은 아직껏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역시 누구의 짓이라고 의심할 수 없다. 위에서 더욱 자세히 살피겠다 하였다. 진저시록 58권 중종 22년 3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대신이 아렌바와 정교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자는 나라의 근본입니다. 예부터 간사한 사람이 간괴한 술책을 부려왔고 변의 단서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모까지 없으니 동궁을 보호하는 일은 오로지 전하에게 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으니 위에서 의당 진노하여 추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정이 없으니 이는 종묘 사직을 중히 여기는 조처가 아닙니다. 상께서 추문할 수 없으시면 주옥에 내려 다스리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형적이 드러났으니 명쾌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요 고식적인 은혜를 보아 도리어 감사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동궁의 일은 어제 대신이 와서 아뢰었다. 그래서 아랫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죽은 쥐를 매단 곳이 세자궁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그곳은 삼전의 하인들이 돌려가면서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를 모른다고 했다. 만약 요괴로운 술법을 부리려 했다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다 했을 것이다. 어찌 여러 사람이 다 보는 곳에다 했을 리가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궁중에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전일 문소전의 신주를 훔쳐간 사람도 자기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단지 그곳에 있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 한 짓이었다. 이러보건대 이 일도 미운 사람을 해치기 위한 짓일 것이다. 또 이 일은 익명성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익명성은 부자 사이라도 서로 말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일은 위에서 주문하려 해도 아랫사람으로서 오히려 가나에 중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세자에게 관계된다는 것으로 거론해서 공중에 큰 옥사를 일으킨다면 정범을 잡으려면 다행이지만 잡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위에서도 주문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고 시종이 주문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근거 없는 일을 가지고 궁중에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이 온당치 못한 일이기에 유난하는 것이다. 정부 전원을 불러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2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은 전원이 아뢰었다. 어제 대신이 동궁에 요괴스러운 일이 있다고 아뢰었는데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하루 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고 틀림없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조짐이니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추문해서 조정과 함께 취재해야 합니다. 오늘 홍문관이 아뢰었기 때문에 다시 대신과 의논할 일로 정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관계된 바가 중대하니 대신과 의논한 뒤에 주문하려 할 것이 없습니다. 대신이 주문하지 말자고 한다고 해서 주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2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세자 빈객 홍수 긴급히 허갱 성운 등이 아뢰기를 정부가 어제 아뢰는 일을 신등은 지금 들었습니다만 조중에 있는 신하치고 누군들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동궁을 위해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술을 부려 세자를 해롭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궁에서 자체로 추문하여 통렬히 취재하셨사였다. 헌문관, 대간, 빈객 등이 다시 아뢰니 전교하기를 근거 없는 일이어서 추문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대신과 다시 의논해서 조처하겠다 하였다. 왜 근거가 없지?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3월 23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심정 등이 첨의로 아뢰기를 어제 내린 양전의 전교는 신등이 상세히 보았습니다만 근거 없는 일로 추문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름지기 고금의 사변을 통찰하시어 지극히 명백하게 결단한 뒤에야 나인들과 왕자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은 익명서의 경우와는 같지 않으니 검거가 없다는 것으로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모두 화환의 싹은 작은 일의 단서에 숨겨져 있는 것이니 이제 천문하에 다스리지 않는다면 천추 만세 뒤에 어떻게 걱정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대감과 시종이 어찌 법년이 생각해서 한 말이겠습니까? 또 외관에서 듣기로는 생신일에 죽은 쥐를 서북쪽에 매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달 초 하루에도 또 매달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내에서 내린 조사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전에 들은 말의 현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이러한 기미가 있었다면 이는 역시 유심히 할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신등의 뜻에는 이 말을 상께서 듣는다면 틀림없이 진노의 통일이 다스릴 것을 물론 중론에 지나치게 할까 우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정교를 듣건대 내가 명백히 살펴보겠다고만 했으므로 신등은 물러나 돌아왔었습니다. 이 일은 신등만이 아니라 온 조정이 모두 경악하고 있으니 속기 주문하소서. 아니 전교하기라. 내 뜻은 근거 없는 일을 추문하기가 곤란하므로 어렵게 여긴 것이지 추문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조정이 모두 추문하라고 청하니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자전이 위에 계신데 나인들을 조옥에 추문하게 된다면 잡아오기가 편치 못할 것 같다. 그러니 건정전 동쪽 모퉁이에서 추문하도록 하고 도승지 좌의정 의금부 당상을 국문에 참여하게 하라 하여. 진저실호 58권 중종 22년 3월 23일 경자 5번째 기사 주와 2장 이 요청이 아래기라. 이해부터 이런 큰일이 있으면 정승이 모두 국문에 참여하였으니 심정도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그렇게 하라. 그러나 국기가 내일이니 오늘 국문하는 것이 사제에 어떨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달 초 하룻날 또 쥐를 매달았다고 한 일에 대해 동궁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동궁 근처가 아니고 건너편이었다고 했다. 어제는 미처 이 사실을 정교하지 못했다 하며 대신들의 등이 처음 이로 아뢰기라. 오늘은 치지하는 날이니 주문하는 것이 과연 편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일이니 큰 일에는 예전에도 역시 주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람을 추국하는 예와는 달라서 모두 나인들입니다. 따라서 의금부 난관, 나장 등은 우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말로 힐문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모두 다 추국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심스러운 자만 가려서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장교하기를 이 일은 근거가 없어 공사를 만들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위에서도 의심스러운 사람을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어제 취조한 사람을 추문해서 아래도록 하라. 그러나 오늘은 굳기 때문에 취재하고 있고 또 날도 저물어다. 이 일은 난적을 추국하는 옥사의 경우와는 달라서 거짓말을 할 우려가 없으니 내일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대신들이 첨의로 아뢰기를 상의 본부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진저실호 58권 중종 22년 3월 23일 경자 6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추국하는 일이 중대한 일이니 대간의 장관을 추국에 참여하게 하라. 진저실호 58권 중종 22년 3월 24일 신축 첫번째 기사 주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이미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은 뒤에라야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를 먼저 주문해야 할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반정 이후의 예를 보건대 큰 옥사는 반드시 고발에 따라 추문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서 생긴 일이라 아직 어느 사람의 소행인지를 모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도 의심스러운 사람을 지적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추문하리 한다면 부득이 어제 취초한 사람을 추국할 수밖에 없다. 어제 의금부 당상과 좌상 우상을 주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정일품은 참여되지 않았다. 사람의 생각은 각기 다른 것이니 어로 추국에 참여하게 하라 하며 주관 등이 함께 아뢰기를 상해 본부가 지당하십니다. 정광필을 국문에 참여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정광필을 폐추하라 하였다. 중조실호 58권 중종 22년 3월 24일 신축 두번째 기사 의금부 당상 장순손 이행 이항 황맹헌이 아뢰기라.
국내의 일을 밖에서는 알기가 매우 어려우니 국내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추국하라고 명하신 것이지 온당한 일입니다. 나인을 외인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행적이 현저하게 드러났으니 속히 명쾌하게 결단을 내리소서 하고 이 요청 심정은 아래기를 안빈의 계집 중 내 은덕이 제일 먼저 보았으니 먼저 추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아름 나라의 이런 신등이 그 전말을 모르겠으니 다시 그 사람에게 물어서 만일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내다 추국하게 하소서. 궁중의 요괴스러운 일 가운데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속히 내다가 주문하소서. 이는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 일은 위에서도 경악하고 있는 일이니 이대로 침식시키기는 미안한 일이다. 세종조 성종조의 고사를 위해서 어찌 모르겠는가. 이런 일을 아래에서 아래여 큰 옥사를 일으켰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 아직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고 있으니 위에 선들 어떻게 누구누구를 주문하라고 명할 수 있겠는가. 부득이 주문하겠다면 어제 취초받은 사람을 주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저실 58권 중종 22년 3월 2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영중주부사 정강필이 아래기를 신은 처음에는 사건의 전말을 몰랐었다가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이 일은 외인이 지추해서 실정을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 하문하셨으니 어찌 의심스러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의심스러운 사람을 가려 주문하도록 하소서. 신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고 심정은 아래기를 신등이 아랜 뜻과 대간이 아랜 뜻은 모두 의심스러운 사람을 가려서 주문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근거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일의 단서가 이미 드러났으니 덮어둔 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상께서 되풀이 하문해 보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동이 황당하게 성행이 좋지 못한 사람 반드시 서로 알고 있을 것이니 의심스러운 사람을 가려 주문하라고 명하신다면 옥사가 만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 일은 위에서도 처음에 몰랐었다가 대신이 아랜데 따라 비로소 아는 것으로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다. 자전께서는 이미 듣고 주문하려 했었으나 근거 없는 일로 공중에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았으므로 말하지 않았었다는 뜻을 이미 대신들에게 말한 바 있다. 이 일은 대신이 짐작하여 조처하기에 달렸다. 초하룻날의 일은 전을 취초할 때 중월이 과연 말했지만 범인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때문에 조사에 넣지 않았다 하며 주관 등이 모두 아뢰기를 그러시면 부득이 취초받았던 사람을 추문하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일은 상하가 모두 밝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생각은 이런 요사스러운 이런 시일이 오래되면 반드시 드러나리라고 본다. 따라서 혹 서로 다투는 사이에 발단될 수도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해서 그 단서를 잡은 뒤에 주문하면 일처리가 쉬울 것이다.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정교하는 것이다 하며 주관 등이 모두 아뢰기를 궁궐 밖으로 새나가지 않은 일이라면 국내에서 그 단서가 발설되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 조정이 이미 알고 있는 터이므로 주문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단서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느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일 취초받았던 사람을 주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안빈의 계집도 내 언덕의 공사는 2월 25일 오후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세자궁 서북쪽 담장 밖에 있는 동산의 나무 밑으로 갔었습니다. 소변을 보면서 올려다보더니 죽은지를 매달아 놓은 것이 보였으므로 내심 매우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시녀가 역시 소변보러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 쥐를 보고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시녀들이 몰려가서 보고는 모두들 이는 틀림없이 앵땜하려는 짓이다 했으므로 저도 어저께 봤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매단지를 보니 주둥이는 찢었고 꼬리는 끊겼으며 그 외에 특별한 다른 물건은 없었습니다. 매달아 놓은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했고 세자궁의 시녀 은금의 공사에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수변을 보기 위해 세자궁 북쪽 동산 당향목 아래로 갔었습니다. 소변을 보면서 올려다봤더니 삼끈에다 죽은지를 묶고 나무가지에 매달아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진어의 머리통과 수청목이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또 무술이 현비가 소변 보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무심히 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달 초하루 아지도
대전 근처에 불로 지진 죽은지가 버려져 있었다 했습니다만 저는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양일에 있었던 일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세자공 색장 방자인 은금의 공사에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상궁이 동산의 쥐를 매달았다고 한다. 너도 감찰이니 의당 같이 가서 봐야 한다. 하므로 시녀 중월과 함께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자공 북쪽 담장 밖의 동산에 있는 당향목 가지 끝에 삼끈으로 죽은 쥐와 언어의 머리통과 수척목이 함께 묶여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있었고 중우리는 그것을 풀었으며 시녀들도 다 같이 보았습니다. 저는 마침 일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들어왔으나 불로 지진 쥐의 모양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또 쥐를 매단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달 초하룻날 대전 근처에도 불로 지진 죽은 쥐가 버려져 있었다는 것은 궁중에서 잠시 떠도는 말만 들었을 뿐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세자공의 무수리 현비의 공사에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소변 보기 위해 세자공 북쪽 담장 밖의 동산에 있는 당향목 아래로 갔었더니 은금이 먼저 그곳에 와 있었는데 쥐를 당향목 가지 끝에 매달았다 하기에 제가 즉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삼끈으로 죽은 쥐의 허리를 묶고 거꾸로 매달았는데 진의 머리통과 수총목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돌아와 아지와 상궁 등에게 말했더니 상궁이 감찰 시녀와 색장 방자 등을 시켜 가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쥐의 형상을 자세히 못 보았습니다. 또 이달 초하룻날 대전 근처에 불에 지진 쥐가 버려져 있었다는 것은 잠시 소문으로 들었으므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세자공 시녀 중월의 공사에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아지와 상궁 등이 색장 방자와 나에게 같이 가서 동산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쥐를 보고 오라 했습니다. 즉시 은근과 같이 세자공 북쪽 담장 밖의 동산에 있는 당향목 아래로 가서 올려다보니 과연 삼끈으로 허리를 묶인 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진우와 머리통과 수청목도 함께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금에게 쥐가 매달린 가지 끝을 휘어잡게 한 뒤 내가 손수 풀어서 조사해보니 쥐의 꼬리는 반쯤 잘렸고 주둥이는 불로 지졌으며 두 귀, 두 눈, 네 발도 모두 불에 지져져 있었습니다. 안빈의 계집종 내 언덕이 이지는 어제도 매달려 있었다 하므로 내가 듣고 알았는데 마음으로 매우 개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자공에서 지극히 가까운 것이고 또 세자의 생년의 방위에 이런 경악할 요괴로 일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구나 세자의 생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다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즉시 상공에게 알리어 데뷔전에 계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전의 상공들이 모두 쥐가 매달려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만 그곳은 바로 삼전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데뷔전의 교지에 따라 그곳으로 통행하는 문을 닫다 걸고 통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이달 초 하룻날에는 대전의 침실 공란 아래 네 발과 꼬리가 끊기고 불에 지져진 쥐가 버려져 있었는데 두 귀도 불에 지져졌었습니다. 대전의 시녀들이 세자궁으로 가져와 보이면서 처음에 생기가 있었지만 가지고 오는 사이 죽었다 했으며 모든 시녀들이 다 같이 보고서 모두 필시 앞서 쥐를 매단 사람이 지실 것이다 했습니다. 하예 도성지 유보가 이 공사를 가지고 가 입게 하니 그 공사를 도로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대저 쥐라는 것은 평상시 보아도 매우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려면 원손 만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지극히 해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본래에는 방 하나에 거처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닌 것으로 그 숫자가 매우 많다. 그리고 쥐가 매달린 곳에 있던 곳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전께서 근거 없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칠까 저하여 자비로운 마음에서 묵묵히 말하지 않고 계셨었다는 뜻은 이미 대신들도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초하룻날 또 그런 짓을 했으니 이는 틀림없이 고의적으로 일을 만들어 사람을 해치는 수작으로 지극히 강포한 짓이다. 국내에서 반복하여 물어보았으나 어느 사람의 소유인지 모르겠으니 실로 지적하기가 곤란하다.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른 법인데 대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며 이 요청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동궁을 위해서 아뢰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월의 말을 들을 건데 대전의 침실 공란 아래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하고 심정은 아래기를 세자궁이 있는 동산은 바로 삼전의 하인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지적하기가 과연 곤란합니다. 지금도 근데 대전의 침실 공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 그곳 사람들이 한정이 있는 바 더욱 황공스럽습니다. 쥐는 잡기가 매우 어렵고 사지를 끊고 지진 것으로 보면 역시 한 사람의 소위가 아니니 다시 반복하여 하문하소서. 요괴를 부린 사람이 궁중에서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을 증오, 그를 해치려는 위한 방편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중월의 공사에 대전의 시녀들이 와서 보이면서 처음엔 생기가 있었는데 가지고 오는 도중에 죽었다 했다 하니 이는 방중에 한 일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백주의 한 짓이 명백합니다. 형적이 매우 분명하니 반복해서 자세히 함은 가려내서 주문하도록 명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성종족 때의 이 일은 자전께서도 직접 보셨습니다. 엄수기와 정수기 때 이런 요괴스러운 일이 많았었습니다. 성종께서 불세출의 영주이심으로 당시의 처치를 반드시 정당하게 하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엄수기와 정수기의 은혜를 베풀었다가 뒤에 도리어 비길 데 없이 참혹한 화환을 야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전철입니다. 그러니 상세히 하문하시어 조금이라도 기미가 있으면 덮어두지 마소서. 죄인을 잡은 뒤에야 내외가 모두 안정될 것입니다. 이 일로 조정이 모두 황공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란. 초하는 날의 이 일을 다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강령전 동쪽 처마 밑 뜰 아래 버려져 있었다고 했다. 이것도 새 거리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다. 성종조 쪽의 일도 그 종족을 잡아서 조초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이 일은 온 조정이 주문하려 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만약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낸들 어찌 통렬히 취재하려 하지 않겠는가. 반복해서 추문해봐도 지적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하며 주간 등이 모두 아래기라.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으니 세월이 오래되면 간사한 술책이 틀림없이 탄로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마음을 늦추지 말고 살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견이 과연 지당하다. 골정에서 이렇게 추문하며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 해도 누가 감히 고발하려 하겠는가. 위에서는 늘 잊지 않고 살핀다면 시를 정할 수는 없지만 혹 서로 싸우든가 혹 증거하는 데 따라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뒤에 통일이 취재하도록 하겠다. 난들 추문하에 죄지고 싶은 마음이 어찌 한량이 있겠는가 하였다. 진언은 준치이다. 수청목은 물풀의 나무이다.